등에 배낭을 메고 옆구리에 칼을 찬 병사가 큰 길을 걷고 있었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병사는 전쟁터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한참 길을 가는데 갑자기 소름 끼치게 생긴 늙은 마녀가 나타나 병사의 앞을 가로막았다. 마녀의 아랫입술은 가슴까지 흉측하게 늘어져 있었다. 안녕하시오, 군인 양반. 멋진 칼과 큰 배낭을 메고 있는 걸 보니 진짜 군인이구먼. 원하는 만큼 돈을 갖게 해주지. 고맙습니다, 마녀 할머니. 저 큰 나무가 보이지? 마녀가 근처에 서 있는 나무를 가리켰다. 저 나무는 속이 텅 비어 있다네.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면 구멍이 보일 게야. 구멍 속으로 깊숙이 내려가 보라고. 자네 몸에 밧줄을 감았다가 안에서 날 부르면 끌어당겨주지. 저 안에 들어가서 무얼 하게요? 돈을 꺼내오지. 나무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넓은 복도가 나온다네. 그곳에는 수많은 등불이 켜져 있어서 아주 환하지. 복도에는 문이 3개 있는데 자물쇠에 열쇠가 꽂혀 있어 쉽게 열린다네.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가면 방바닥 한가운데 큰 상자가 놓여 있을 거야. 그 상자 위에는 개 한 마리가 찻잔처럼 큰 눈을 부릅뜨고 앉아있지. 하지만 무서워할 건 없어. 푸른 바득판 무늬가 있는 앞치마를 줄 테니까. 그 앞치마를 바닥에 펴고 개를 붙잡아 앉히게. 그러면 상자를 열고 원하는 대로 돈을 꺼내올 수 있을 게야. 하지만 그 돈은 모두 구리로 된 동전이라네. 은하를 갖고 싶으면 2번째 방으로 들어가야 하지. 그곳에도 개 한 마리가 앉아있는데 풍차 바퀴만한 큰 눈을 부릅뜨고 있지. 하지만 무서워할 건 없어. 이번에도 앞치마 위에 개를 앉히고 돈을 꺼내오면 되니까. 그 말을 갖고 싶다면 3번째 방으로 가게나. 거기에는 금화가 가득 든 상자가 있고 그 위에 개가 앉아있지. 닭처럼 큰 눈을 하고 있어. 무시무시하다네. 이번에도 무서워할 건 없어. 앞치마에 앉혀 놓으면 자네를 절대로 해치지 못할 테니까. 자네는 원하는 만큼 금화만 꺼내오면 되지. 귀가 솔깃하군요. 하지만 그 대가로 바라는 게 있겠죠? 뭘 원하죠? 난 한 푼도 필요 없네. 그저 낡은 부식기 통 하나만 가져두면 돼.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깜빡 잊어버리고 두고 온 것이지. 좋아요. 그럼 내 몸에 밧줄을 감으세요. 병사는 마녀 앞으로 몸을 내밀었다. 자, 다 감았네. 그리고 이건 푸른 바둑무늬 앞치마야. 병사는 밧줄을 감자 곧바로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 구멍 속으로 내려갔다. 정말 마녀의 말대로 수많은 등불이 켜져 있는 넓은 복도가 나왔다. 병사는 첫 번째 문을 열었다. 거기에는 과연 찻잔만한 눈을 가진 개가 병사를 노려보고 있었다. 자, 착하지? 병사는 개를 어루면서 마녀의 앞치마 위에 앉히고 2 호주머니에 동전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는 상자를 닫고 개를 다시 앉힌 뒤 다음 방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풍차 바퀴만한 눈을 부릅뜬 개가 앉아 있었다. 그렇게 노려보지 않는 게 좋을걸? 그러면 눈물에서 눈물이 나올 테니 말이야. 병사는 개를 마녀의 앞치마 위에 앉히고 상자 뚜껑을 열었다. 거기에는 은하가 가득 들어 있었다. 병사는 너무 좋아서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동전을 모두 꺼내 던져버리고 호주머니와 배낭에 은하를 가득 채웠다. 그리고 3번째 방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도 마녀의 말대로 무시무시한 개가 탑처럼 커다란 2 눈을 부릅뜨고 앉아 있었다. 개는 수레바퀴처럼 2 눈을 빙빙 돌렸다. 안녕. 병사는 자기도 모르게
모자에 손을 얹고 경례를 했다. 지금까지 그런 큰 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개를 자세히 본 병사는 자신이 너무 예의를 차렸다고 생각하고는 앞치마에 개를 앉히고 상자를 열었다. 상자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금화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사탕, 장난감 병정, 채찍, 흔들 모자를 모두 사고도 남았으며 도시 전체를 사고도 남을 만큼 많았다. 병사는 호주머니와 배낭에 채웠던 은화를 버리고 대신 금화를 가득 넣었다. 호주머니와 배낭뿐만 아니라 모자와 부츠에까지 가득 채워서 걸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이제 부자가 된 병사는 개를 상자 위에 올려놓고 방을 나와서 위를 향해 소리쳤다. 끌어올려줘요! 마녀 할머니! 부식개통은 찾았나? 마녀가 물었다. 참, 그걸 잊었군. 병사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부식기통을 찾아왔다. 병사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부식기통을 찾아왔다. 병사는 마녀가 끌어올려 주어 무사히 밖으로 나왔다. 호주머니, 배낭, 모자, 그리고 장화에까지 금화를 가득 채우고서 말이다. 이 부식기통으로 뭘 하려고요? 병사가 물었다. 그건 알 것 없네. 자넨 돈을 가졌으니 이제 그 부식기통을 주게나. 마녀가 부식기통을 달라고 재촉했다. 경고하는데 이거로 뭘 할 건지 말하지 않으면 칼로 당신 머리를 베어버리겠어요. 안 돼! 병사는 즉시 칼을 꺼내 마녀의 머리를 베고 말았다. 마녀는 땅바닥에 힘없이 쓰러졌다. 병사는 그 말을 마녀의 앞치마에 싸서 보따리처럼 등에 맨 다음 부식기통을 주머니에 넣고 곧장 도시로 나갔다. 도시는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거대하고 화려했다. 병사는 제일 좋은 여관으로 들어가 좋아하는 음식을 시켰다. 그는 이제 돈이 많은 부자였던 것이다. 장화를 닦아준 하인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낡아빠진 장화를 신고 다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다. 다음 날 병사는 새 부츠와 좋은 옷을 샀다. 이제 병사는 어엿한 신사였다. 사람들은 그를 찾아와 도시에서 일어난 온갖 신기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사는 아름다운 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어디 가면 공주를 볼 수 있지요? 병사가 물었다. 아무도 공주님을 볼 수 없답니다. 공주님은 구리로 만든 거대한 성에 살거든요. 그 성은 사방이 벽과 탑으로 둘러싸여 있지요. 왕 말고는 아무도 그것을 드나들 수 없답니다. 공주님이 평범한 군인과 결혼할 것이라는 예언 때문에 왕이 그것에 가둬둔 거예요. 왕은 공주님이 그런 사람과 결혼하는 걸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이 말했다. 공주님을 꼭 한번 보고 싶어. 하지만 병사는 그 성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병사는 극장에도 가고 왕이 사는 정원도 거닐면서 즐겁게 지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는 착한 일도 했다. 부자가 되어 좋은 옷도 사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된 병사는 주머니에 동전 한 푼 없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친구들은 그를 매우 훌륭한 진짜 신사라고 칭찬했으며 병사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즐거웠다. 하지만 돈은 곧 바닥이 나고 말았다. 들어오는 것이 없이 매일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이라곤 이 실링뿐이었다. 그래서 병사는 좋은 여관에서 나와 비좁은 다락방으로 옮겼다. 그는 이제 장화도 직접 닦았고 떨어진 장화를 큰 바늘로 직접 기우기도 했다. 그가 사는 다락방까지 올라가려면 끝도 없는 계단에 올라가야 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친구도 없었다. 병사는 초환자로 살 돈도 없어 밤이면 어둠 속에서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컴컴한 방 안에 앉아있던 병사는 문득 오래된 나무 구멍 속에서 가져온 부식기통의 초토막이 생각났다. 병사는 얼른 부식기통을 꺼내와 부싯돌을 새외 문질렀다. 그러자 불꽃이 날아오르며 문이 펄컥 열리더니 문 앞에 개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나무 밑둥 아래에서 보았던 눈이 차참만한 개였다. 분부를 내리십시오, 주인님. 개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이야, 이거 참 신기한 부식기통이네. 원하는 것을 뭐든지 가져다 주는 모양이군. 병사는 이렇게 생각하며 개에게 말했다. 돈을 가져오너라. 그러자 개는 휙 사라지더니 금세 동전 한 보따리를 입에 물고 왔다. 병사는 그때서야 비로소 부식기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 부싯돌을 한 번 치면 동전 상자 위에 앉았던 개가, 두 번 치면 은하 상자를 지키던 개가, 그리고 세 번 치면 금화를 지키던 개가 나왔다. 병사는 다시 예전처럼 부자가 되어 좋은 방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가 좋은 옷을 입고 다시 나타나자 친구들은 금방 병사를 알아보고 예전처럼 그를 떠받들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병사는 아무도 공주를 볼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이상했다. 모두들 공주가 예쁘다고 하지만 높은 탑 속에 갇혀 지내면 무슨 소용이람? 공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가만, 부식기통이 어디 있더라? 병사가 부식기통에서 부싯돌을 꺼내 한 번 쳤다. 그러자 차참만한 눈을 가진 개가 나타났다. 한밤중이지만 잠깐만이라도 공주님을 보고 싶구나. 한밤중이지만 잠깐만이라도 공주님을 보고 싶구나. 그러자 개는 휙 사라지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공주님을 데리고 다시 나타났다. 개 등 위에 누워 잠들어 있는 공주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병사는 자기도 모르게 공주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는 용감한 병사였으니까. 그러자 개는 공주를 데리고 다시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던 공주는 어젯밤에 아주 기이한 꿈을 꾸었다고 얘기했다. 개 등을 타고 어디론가 갔는데 병사가 자기에게 입을 맞추었다는 것이었다. 참으로 희한한 꿈이로구나. 왕비가 감탄했다. 그날 밤 왕비는 늙은 시녀에게 공주의 침대 맡을 지키게 했다. 그것이 진짜 꿈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병사는 아름다운 공주가 다시 보고 싶었다. 밤이 되자 그는 부싯돌을 쳐서 개에게 공주를 데려오라고 명했다. 개는 공주를 업고 힘껏 달렸다. 그러나 늙은 시녀가 장화를 신고 잽싸게 뒤쫓아왔다. 시녀는 개가 공주를 데리고 커다란 집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분필로 대문에 커다랗게 십자가 표시를 해 놓았다. 그리고는 눈치채지 못하게 얼른 되돌아왔다. 얼마 후 병사의 집에서 공주를 데리고 나온 개는 대문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 개는 시녀가 병사의 집을 찾지 못하도록 도시에 있는 모든 집 대문에 분필로 똑같이 십자가를 그려놓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왕과 왕비는 늙은 시녀와 관리들을 앞세우고 공주가 갔다는 집을 찾아 나섰다. 저 집이군. 십자가가 그려진 첫 번째 대문을 본 왕이 말했다. 아니에요. 저 집이에요. 십자가가 그려진 두 번째 대문을 본 왕비가 말했다. 아니,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네. 시녀와 관리들이 웅성댔다. 대문마다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찾아봐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왕비는 매우 영리한 여자였다. 그녀는 마차를 타고 다니며 거드름이나 피우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다.
왕비는 금으로 된 커다란 과일을 꺼내 비단 헝겊을 네모로 자른 다음 작고 귀여운 주머니를 만들었다. 그리고 주머니에 메밀가루를 가득 채워 공주의 맥에 그리고 주머니에 메밀가루를 가득 채워 공주의 목에 매달아서 공주가 지나가는 길에 가루가 부러지도록 주머니에 작은 구멍을 뚫었다. 그리고 주머니에 메밀가루를 가득 채워 공주의 목에 매달아서 공주가 지나가는 길에 가루가 뿌려지도록 주머니에 작은 구멍을 뚫었다. 한편 병사는 그날 밤에도 공주가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공주에게 완전히 빠진 병사는 자신이 공주와 결혼할 수 있는 왕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그는 그날도 개를 불렀다. 그는 그날도 개를 불렀다. 개는 공주를 등에 업고 쏜살같이 병사에게로 달려갔다. 개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고 메밀가루가 성에서부터 병사의 집에까지 그리고 그가 공주를 얻고 뛰어들어간 창문에까지 뿌려진 것을 까맣게 몰랐다. 다음 날 아침 공주가 갔던 곳을 알아낸 왕과 왕비는 병사를 끌어다 어둡고 더러운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넌 내일 목매달려 죽을 거야. 사람들이 병사를 비웃었다. 소름 끼치는 말이었다. 게다가 부싯돌을 여관에 놓고 왔으니 큰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쇠창살을 통해 사람들이 떼지어 몰려오는 것이 보였다. 그가 죽는 것을 구경하려고 몰려든 사람이었다. 북소리와 함께 군인들이 행진해 오는 것도 보였다. 모두들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야단법석이었다. 그 중에는 가죽 앞치마를 두르고 슬리퍼를 신은 구두방 겸습공 소년도 있었다. 그런데 소년이 급히 뛰는 바람에 슬리퍼 한 짝이 벗겨지고 말았다. 슬리퍼는 병사가 갇혀있는 쇠창살 앞에 떨어졌다. 병사가 소년에게 소리쳤다. 이봐! 구두경숙공!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어. 내가 나가기 전에는 볼 게 없거든. 내 부탁 하나 들어줄래? 내가 지내던 여관으로 가서 내 부식기통 좀 가져다 줘. 그러면 4실링을 주지. 하지만 급히 서둘러야 한다. 소녀는 4실링이 갖고 싶어 부지런히 뛰어가서 부식기통을 가져다 주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성문 밖에는 커다란 교수대가 세워졌고 그 주위로 군인들과 수많은 군중이 빙 둘러섰다. 왕과 왕비는 판사들과 추밀런 고문관들 맞은편에 있는 화려한 옥자에 앉아 있었다. 병사가 교수대에 세워지고 사람들이 달려들어 목에 밧줄을 묶으려고 했다. 그때 병사가 죽기 전에 불쌍한 죄수의 마지막 청을 들어 달라며 왕에게 애원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것이었다. 왕은 청을 거절할 수 없어 그러라고 허락했다. 그러자 병사는 부싯돌을 꺼내 한 번, 두 번, 세 번을 쳤다. 한순간에 개 세 마리가 눈앞에 나타났다. 찻잔만한 눈을 가진 개, 풍차 바퀴만한 눈을 가진 개, 둥근 탑처럼 큰 눈을 가진 개였다. 내가 교수형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다오! 병사가 소리쳤다. 그러자 개들이 판사와 추밀한 고문관들에게 덤벼들어 다리를 물고 코를 물어뜯어 멀리 내동댕이 쳤다. 내게 손대지 말라! 왕이 소리치자 제일 큰 개가 으르렁거리며 왕과 왕비를 내동댕이 쳤다. 그러자 군인들과 군중들이 겁에 질러 소리 높여 외쳤다. 병사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아름다운 공주님과 결혼해 주십시오. 그들은 병사를 왕의 마차에 태웠다. 세 마리의 개가 마차 앞을 달리며
만세를 외쳤고 아이들은 손가락 사이로 휘파람을 불고 군인들은 받들어 총을 하여 존경의 뜻을 나타냈다. 공주는 성에서 나와 왕비가 되었다. 공주로서는 참으로 기쁜 일이었다. 결혼식 잔치는 일주일이나 계속되었다. 물론 3마리의 개들도 식탁에 앉아 눈을 크게 뜨고 함께 어울렸다.